네, 안녕하세요. 네, 소수생입니다. 제가 이제 퇴사를 한 지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고 있네요. 오늘은 근황을 말씀드릴 겸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막 호기롭게 퇴사를 한 다음에 뭐 하겠다 이런 거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샌드박스 에셋 제작을 공부했습니다. 샌드박스 에셋이 뭐냐 하면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캐릭터나 아이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들었고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돈이 될 줄 알았죠. 분명히 메타버스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샌드박스가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샌드박스라는 게임이 아직 알파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캐릭터를 마켓에 올리면 그걸 다른 사람이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직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켓에서 제 아이템을 거래를 하려면 샌드박스 회사에서 크리에이터 신청을 하고 승인된 사람만 캐릭터를 등록할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30만 원을 주고 강의를 들었는데 결론은 그걸로는 한 푼도 못 벌었다는 겁니다. 이걸로는 지금 당장 돈을 벌기가 좀 어렵고 나중에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기본 강의 영상이 굉장히 많길래 그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영상을 한 3일간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만 하면 뭐 성공을 한다, 돈 번다, 뭐 월 1,000만 원씩 번다 이런 영상도 엄청 많긴 한데 또 반대로 스마트 스토어의 현실을 일하면서 정말 돈 한 푼도 못 번다, 뭐 아니면은 잘못 올렸다가 소송이 들어온다, 시간 대비 효율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영상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진짜 밤에 잠을 1시간 정도만 자면서 진짜 어쩌지 하다가 그래 그냥 이왕 해보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내고 통신 판매업까지 등록을 하고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신청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판매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탁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그 주문에 있는 수량을 다른 쇼핑몰에서 주문해서 고객에게 보내는 방식이 있고 또 사입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물건을 구매해서 배송까지 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선은 처음이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판매할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위탁으로 하자 해서 도매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거의 웬만한 물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기본 수천 개가 같은 물건이 판매가 되고 있고 수백 개 정도 팔리는 것은 이미 소매가가 고매가보다 싼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전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눈을 돌린 게 해외 구매 대행인데요. 타오바오에 있는 물건을 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다음에 주문이 올 때마다 타오바오에서 직접 고객한테 배송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에서 타오바오 아이디를 생성을 하니까 생성하고 난 뒤 1시간 만에 아이디가 위험에 노출이 되었다면서 아이디가 그대로 동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결 푸는 방법을 검색해보고 홍콩에 있는 고객센터에도 문의해보고 별 생쇼를 떨어봤는데 계정이 안 풀렸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계정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계정이 다시 동결이 돼서 24시간 뒤 다시 시도해봐라 이런 메시지만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가서 뭐 어떻게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동결은 풀리긴 했습니다. 동결 푸는 걸 진행하는 동안에 스마트 스토어도 등록이 되고 사업자 등록도 되고 통신 판매업 신고도 다 마치게 돼서 이제는 판매할 제품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해 둔 거는 인테리어 소품을 몇 가지 생각을 해서 올리려고 하고 이제 또 문구료 같은 것을 좀 사입을 해가지고 아이템까지 다 정해놓고 이제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참고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판매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0명이 나와가지고
상해, 칭따오, 선전 이런 항구 도시가 다 봉쇄가 되어서 어떤 물류도 못 움직인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야,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3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아니 중국은 10명이 나왔다고 도시 전체를 봉쇄해버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글을 보니까 이게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4월까지 늦춰진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4월이지? 4월이 시작되면 우선 크고 급한 물건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저 같은 영세상인들 물건을 보낼 건데, 그러면 거의 5월이 돼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예정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진짜 이런 일이 계속 겹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무기한 휴업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정말 안 되면 폐업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스마트 스토어 하나 준비하려고 한 3주 정도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상품 알아보고 이랬던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새로 파서 운영하려고 하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구독자가 안 느는 바람에 영상을 한 15개 정도 올렸다가 지금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잠깐 하면서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서 그거는 요즘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이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임 캐릭터 만들기,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유튜버 채널 운영이 다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이 없고 지출만 빠르게 진행되니까 아무래도 취업을 알아봐야겠다 해서 사람인을 켜봤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인을 켜고 나서 회사 구직 공고를 보는 순간 진짜 숨이 탁 막히면서 심장이 막 뛰었습니다. 그 공고를 보고 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상상만 하더라도 예전 회사에서 힘들었던 기억이 겹치니까 이게 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그 숨막히는 사무실 분위기와 산더미 같은 업무량에 치이겠구나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 겁니다. 아니 그때 당시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면 그냥 취업 공고 본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떨리고 불안하고, 아니 정말이지 이건 제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이제 몇 번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그걸 또 경험하니까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한다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워라밸이 있고 전 회사보다 일이 적은 회사만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전 회사를 다니면서 좀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지금 신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완치가 안 되는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그때 병에 걸렸을 때 그만뒀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그 당시에는 그만두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퇴사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스타트업 클라썸에 이채린 대표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카이스트 출신으로 23살인가에 창업을 하고 카이스트를 자퇴를 하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아서 젊은 나이에 좋은 성과를 거두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분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진짜 밤낮으로 8개월간 준비한 아이템을 그냥 접어야만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기억도 못할 만큼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실패를 하고 그 영상을 보니까 성공한 내용보다 실패했던 내용이 너무 공감이 가고 와닿는 거예요. 아니 카이스트 다녔던 분도 이렇게 실패를 할 때가 있구나. 그것도 무려 8개월이나 준비한 것을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전 지금 겨우 2-3주 준비한 걸 실패했다고 이렇게 좌절을 하고 있나? 이건 좌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정신 승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퇴사를 하고 나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이렇게 실망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2달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현실 장벽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 방법은 있겠죠. 물론 모아둔 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해서 사실 몇 년간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럴 순 없기에 지금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더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퇴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땐 정말 내가 퇴사를 해야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이렇게 근황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 채널 취지에 맞는 중문과 공부나 취업 얘기는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